올바른 편입니다. 아까 일면하면서 살짝 저에게 힌트를 드렸어요. 올바른 편 대체 누구 편을 얘기하는 거냐라는 거죠. 여기 보겠습니다. 2. 한중 관계 새 국면. 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합니다. 이 한중 정상 2달 만에 다시 한자리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나눴다고 하죠.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作为朋友和邻居，中韩应该多走动，常来往，勤沟通。当前世界百年变局加速演进，国际形势更加的变乱交织。中韩在维护地区和平、促进全球发展方面负有重要责任，有广泛利益交集，应当坚定站在历史正确一边，做出正确战略选择。 네, 이재명 대통령 2026년 올해를 한중 관계 개선의 새 원년으로 삼읍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사드 사태 이후에 상당히 좀 한중 관계가 굉장히 급속도로 냉랭하게 좀 얼어붙은 면이 있는데 우리 다시 좀 친해집시다라고 좀 손을 내민 거죠. 근데 이 손을 중국이 잡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래. 지금 세상이 급변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잡아야 돼. 근데 그거 알아?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박승찬 교수님,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편, 누구 편을 말하는 겁니까? 이번 우리 방중의 의미, 그러니까 이건 네. 전체적 총평을 먼저 하면 그 연결고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중국 정부가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중국의 서열 1, 2, 3위를 다 만나고요. 네. 상하이 가면 우리가 차기 혹은 차차기의 강력한 권력 구조에 있는 천진닝 당서기까지 만납니다. 그다음에 이게 처음에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박 3일 정도인데 3박 4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이게 역사까지 소환을 시킵니다. 우리 네. 김구 선생 150주년 탄생, 그다음에 우리 임시정부의 정사 100년까지. 그러니까 혹자리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과거, 현재, 미래 스토리텔링이 잘 버무려진 3박 4일 일정이다. 중국에서 보면 이번 대통령 저희 방중하면서 가장 이슈가 된 게 바로 한일 부분에서 같은 일본이 중국과 한국을 침입했기 때문에 같은 역사적 입지를 갖고 있다. 네. 바꿔 말씀드리면 이번에 올바른 편에 서야 된다는 건 두 가지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미중 전략 경쟁에서의 일방적으로 미국 편에 서면 안 된다. 특히 지금 현재는 중국 입장에서는 중일 갈등 속에서 한국의 스탠스를 더 듣고 싶은 거고 그런 목소리를 좀 내주기를 바라는 거고 이번에 방문 시점 자체가 하고 1월 중순에 대통령께서 또 일본을 가십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의 뭐 정확한 역사의 올바른 편은 즉 똑같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일본에서 그만큼 침략을 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간접적인 압박 의미가 묻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중이 있고 중일이 있는데 두 가지 관계에서 궁극적으로 중국 편 서라. 올바른 편, 중국 편. 이라고 중국은 얘기를 하는 거냐. 다만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미중보다 사실 중일의 관계에서의 이 중국 편을 좀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 걸로 좀 보인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셨는데 근데 지금 이게 두 가지 의미라 그랬죠. 중일 그리고 미중입니다. 특히나 불과 며칠 전에 이 지금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가 돼서 압송이 되는 상황, 이 배경에 또 중국을 의식한 거다라는 해석까지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 일면 같이 볼까요? 미중 갈등 속에 시진핑, 이재명 대통령한테 올바른 편에 서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겠느냐. 미국을 분명히 의식한 발언이다. 라는 거죠. 사실 뭐 중국이 중국 편이라고 써붙이고 다녀.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다만 중국 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보느냐. 대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봐서 뭐라고 답하느냐에 따라 우리 편인지 아닌지를 가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제 대만 이야기도 나왔냐? 라고 기자들이 관심이 쏠렸습니다.
위성락 실장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측으로부터 새로운 요구가 있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중국 중앙의 CCTV 인터뷰에서 한 얘기를 소개를 했다. 그래서 지금도 같은 입장을 견지한다. 여기서 말하는 같은 입장. 그럼 CCTV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 중국의 하나의 중국을 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생각을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라고 그때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존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정원 의원님. 네. 존중한다는 뜻은 동의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뜻이 그런 건 알겠어 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주한미군 역할을 이번에 재편에서 대만까지도 좀 폭넓게 좀 보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네 편입니까? 내 편입니까? 누구 편입니까? 누구 편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외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셔서 정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제대로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상대 후보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국익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우리 국익을 위해서 균형 외교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중국에 대한 존중의 뜻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었고 또 대만 사태와 관련해서 저희가 섣불리 어떤 결론을 내놓고 방향을 잡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거든요. 전략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시는 모습을 이번에도 보이셨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균형을 이 위해서 실용 외교가 기본 바탕이지 않느냐. 어느 한편에 명확하게 네 편이야. 얘 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다 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네. 사실 이게 대만 얘기만 나온 건 아닙니다. 한중 정상이 많았는데 대만 얘기만 하고 밥만 먹고 오는 건 아니죠. 어떤 얘기들이 나왔느냐 같이 볼까요? 이런 얘기들이 총체적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한중 협력 부분 아까 저희 직접 들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을 이 관계 복원의 원년으로 좀 만들자라고 얘기했고 신빙수석도 동의를 하면서 여러 분야 좀 교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만 문제도 아까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하나의 중국을 견지한다라는 이 부분. 시 주석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전략적 선택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대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입장에서 북한 문제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한반도 이 평화 안정을 위해서 이 중국의 역할을 좀 얘기를 했고요. 이 한한령 부분, 한한령, 이 한류 제한령을 한한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둑, 축구 분야 이런 문화적인 데에 있어서 실무적인 협의라고 그리고 판다 추가돼요. 실무 협의도 하자라는 데까지는 공감을 좀 이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가 나왔던 게 서해 구조물 얘기. 이 구조물 누구 겁니까? 구조물 세우면 네 땅인 겁니까? 이 얘기가 논의가 시작은 최소한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 얘기도 일단 협의를 좀 이어가자라고 나왔다는 거고 불법 조업은 한중 간에 계속 나오는 얘기인 거죠. 서해 조업 질서 개선을 당부를 하고 소통을 좀 지속하기로 했다라는 건데 이게 박 교수님 아까 총평을 좀 살짝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대략적으로 지금 봤어요. 이번 한중 정상회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100점 만점에 한 85점 드리고 싶습니다. 85점. 네, 이유가요? 전반적으로 일단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인 어떻게 올해가 한중관계 복원하는 원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확실히 변화가 많이 생겼고 이번에 확실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 이번에 MOU 14건 했지만 국빈 방문이 8년 2개월 만인데 사실 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 7건 MOU 체결을 했고 이번에 14건 했습니다. 네. 그다음 여러 가지 이슈가 논의졌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높게 평가를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북한 비핵화라든지 서해 구조물 부분에서는 일단 뭐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논의를 하겠다. 뭐 한 발짝 나섰지만 조금 더 우리가 왜냐하면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중국이 더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고 더 많이 적극적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이 단순히 양국 관계가 아니라 메시지 중국은 미국이나 일본한테 우리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다중적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조금 더 레버리지를 더해서 네.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100점 만점에 한 85에서 90점 사이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한 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깎인 10에서 15점 정도는 북한 문제. 요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는데 서해 구조물 이 부분도 좀 더 나아가도 됐었을 법한데 중국이 하고자 했었던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동을 좀 더 걸고 나아가도 됐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또 이게 학자적으로 전반적으로 제3자 이게 한 발 떨어져서 보시는 거고 여야의 입장 사실 다를 수가 있어요. 김대식 의원님은 몇 점 주시겠어요? 저는 우리 그 교수님께서 상당히 후한 점수를 주신 것 주신 걸로 같은데 보입니까? 저는 그 후한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몇 점 주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한 65점 정도 주고 20점 싶습니다. 깎였네요. 왜 그러냐면은 네. 이번에 9년 만에 국빈 방문하고 한중 간의 물꼬를 텄다는 데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공동 성명도 못 냈죠. 성과 기준 그 MOU는 숫자가 이게 아니라 안보와 주권의 손익계산서입니다. 네. 그래서 첫째 이제 공동성명이 부재했다는 것은 갈등 현안을 덮고 좋은 말만 이렇게 남기는 방식으로 비칠 위험이 굉장히 컸다. 이번에도 공동성명이라든지 언론 발표문이 네. 하나도 없이 빠졌다. 두 번째는 정부의 그 MOU 14건을 지금 체결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거는 성과로 내세우지만은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북한 문제, 한한령 문제, 또 대만 문제, 한중 문제, 한일 또 한미 문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있지 않겠어요? 이런 또 기업의 리스크 이런 부분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MOU는. 그래서 이것을 성과로 내세운 거는 조금 섣부르다 이런 거고 세 번째 외교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국익의 문장으로 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동 문서가 없다. 네. 더더욱 국회와 국민 앞에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이 분위기로만 설명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저는 65점 정도를 주고 앞으로 해야 될 한중 관계는 굉장히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번에 그러한 부분을 키포인트로 잡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수님이 85점 주셨는데 김대식 의원님은 65점, 20점쯤 깎였어요. 그럼 여기서 이정원 의원님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몇 점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95점 드리겠습니다. 95 마음 점. 같아서는 100점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외교라고 하는 것이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라는 발언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와 관련된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간의 전략적 긴장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 네. 경제 전쟁도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식 공동 발표문을 만드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공동 발표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중국에서 공식 입장문을 발표를 했었고 저희도 또 위성나 안보실장을 비롯해서 많은 공식 논평들이나 또 설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양국 관계와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일보한 그런 진전들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지금 15년 만에 중국의 상무부 그리고 한국의 산업부에서 지금 정례적 장관 대화급 회담을 하기로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들이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공동 성명이 없지 않았느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게 공동 성명이 꼭 있어야만 잘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선일보 기사 좀 같이 볼까요? 조선일보 3면의 기사예요. 공동 성명 또 못 낸 한중 민생 경협 MOU는 14건 체결. 그러니까 지금 공동 성명을 못 냈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게 보면 박승찬 교수님 사실 보기에 요번만은 아니고 중국이랑 한 2014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공동 성명이 없긴 없었거든요. 네, 한미 정상회담 때도 없긴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게 지금 국제사회의 뉴 노멀인 거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제대로 못하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네. 번째는 일단 거시적인 측면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글로벌 지정학과 지경학적인 이런 변화 속에서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문서로 남기는 부분에 서로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원치 않을 수도 있고 상황이 네. 어떻게 되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기존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일단 말씀을 지금 여러 하시지만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MOU를 하는 것들이 일반적 원칙하고 그 다음에 밑에 부처 간에 이어지는 부분에서 계약이 체결해집니다. 그래서 네. 국가 간에 이루어질 때는 전반적인 일단 MOU라는 양해 각서를 통해 진행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서명을 해서 하는 부분, 그러니까 공동 성명 같은 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동 성명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아까 민감한 이슈가 기자들과 질문에서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의도되지 않는 질문이 나오면 혹시 그렇게 서로가 난처해질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대식 의원님. 이게 저 뉴노멀이 아니라 이게 그 무권리 무책임의 애교의 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주택 거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국가 간에 큰 대사를 치러놓고 어떤 것을 남기지 않았다. 이것도 굉장히 지금 외교에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14년 동안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더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출국하면서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남겼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한한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좀 풀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으로 봐서는 굉장히 기대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국은 입장에서는 지금의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 이렇게 지지를 한다. 이런 답을 얻었어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 있었습니까? 한한령이라든지 어떤 문제는 이 갈등의 문제만 증폭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이렇게 된다면 한미 문제, 그다음에 한일 문제 이게 그 외교 라인이 좀 틀어지고 있고 또 오히려 미국에서 더 큰 우리에게 청구서를 날릴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외교라는 것은 정말 조용하면서도 확실한 찬 이런 이 자신만만한 그런 외교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분위기만 띄우는 이런 현상이 됐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저는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의원님. 네, 외교에 있어서는 자신만만한 어떤 규정돼 있는 문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한령과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진일보된 결과들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바둑과 축구 부분에서 교류하고 그다음에 영화, 드라마 부분에서도 점진적으로 대화를 해나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과로 나온 것이죠. 그게 문서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 네. 지금 마지막으로. 대만 부분 하나의 네. 중국을 이야기하는데 중국과 수교되기 하기 위해서는 기본 원칙이 하나의 중국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중국과 수교된 나라는 모두가 그걸 동의해요.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슈가 될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한한령 부분들은 뭐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한령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한한령 푼다는 이야기는 우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건 당연히 이번에 가서도 뭐가 성과가 안 나올 거는 뻔한 스토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말한 적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보는 게 뭐 여러 이제 칼럼의 다른 방송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결국 이게 여러 가지 이번 계기로 여러 가지 민간 차원에서 어떤 변화는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이번엔 방중은 중국이 매우 전략적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변화는 일어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이 적극적으로 방송에 임해주고 계세요. 하지만 여기까지. 네, 하지만 여기까지. 근데 일단 어제 한중 정상회담 일단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얘기도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골고루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좋았었다라는 게 어디서 또 드러나느냐? 여사들끼리 만났습니다. 볼까요? 펑리위안 만난 김혜경 여사, 제가 여사님 팬이에요 사실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직접 보고 오시죠. 지난 11월에 APEC 때 주성님께서 오실 때 여사님도 오실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안 오셔서 제가 많이 서운했답니다. 근데 이렇게 베이징에서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사실 오래전부터 제가 여사님의 팬입니다. 2014年曾陪同习近平主席对韩国进行了国事访问，这个韩国人民的那种热情好客，都给我留下了很深的印象。 네. 이번에 사실 이 펑리위안 여사를 김혜경 여사는 처음 만난 거죠. 왜냐하면
경주 에이펙 때는 시진핑 주석만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못 뵀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뵀네요. 제가 사실 여사님 오랜 팬이에요. 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김혜경, 펑 여사님의 오랜 팬입니다. 펑님 위한 뜨거운 한국인들의 기쁜 인상을 제가 받았었어요. 2014년에 갔었을 때.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오간 얘기가 상당히 좀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리고 실제로 이 김혜경 여사가 제가 팬이에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펑리위안 여사가 뭐를 선물로 줬느냐. 같이 볼까요? 네, 받은 선물 이겁니다. 펑리위안 여사가 직접 부른 노래가 담긴 CD를 사인을 해서 줬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팬이세요. 라고 해서 사인을 준 건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보니까 또 이게 이 의원님. 네. 이 전에 김정숙 여사가 갔을 때도 그때도 본인 CD를 또 이렇게 사인을 해서 네. 같이 줬었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 본인이 어떤 이 가수 출신이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인 건지 아니면 나는 영부인 이전에 내 역할이 있는 커리어 우먼이 그런 느낌인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네. 양국 간에 서로 물밑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김혜경 여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펑리위안 여사의 팬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중국에서 접했을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인이 담긴 CD를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펑리위안에게 그리고 시진핑 주석에게 그 선물한 것들도 미리 그쪽의 의향이라든지 또 관심사 부분들을 조사해서 네. 이루어진 결정된 선물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결정된 선물이었었다. 그럼 우리는 CD를 받고 뭘 줬냐라는 거죠. 사실 선물을 주거니 받거니가 사실 중요하죠. CD 받고 우린 뭘 줬느냐 같이 볼까요? 우리는 시진핑 주석한테 기린도,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죠. 기린도랑 골룡포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골룡포는 이번에 주지 않았어요. 기린도를 줬다. 이게 약간 우리나라 혜택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번영을 상징하는. 그리고 금박 용문 액자를 줬고, 그리고 펑리위안 여사한테 타마 놀이개, 한복에 다는 놀이개죠. 그리고 K뷰티, 얼굴 리프팅하고 주름 개선하는 뷰티 디바이스를 직접 줬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주거니 받거니 김대식 의원님. 저는 그 부드러운 분위기, 여사들의 그런 그 조용한 그런 물밑 외교, 이것은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저는 좀 뭔가 모르게 아쉬움이 남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에이펙 정상회담 경주에서 왔을 때 시진핑 주석이 우리 대통령에게 샤오미 폰을 줬어요. 네. 그 폰을 가지고 가서 셀카를 찍으면서 인생샷이 됐다. 이런 용어라든지, 그리고 우리 여사께서 이 평여사에게 CD를 받으면서 팬이다든지, 이런 용어는 정상들끼리의 저는 격이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우리도 대등한 국가 정상이고 우리나라에 국민들이 있어요. 5천만 국민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꼭 좀 굴욕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그런 상당히 좀 저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네. 그래서 참 더 물론 그렇게 해서 CD 선물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준 선물과 그리고 평리위안이 가수 생활했을 때 준 CD와 그게 어떤 그런 격이 맞습니까? 그리고 팬이라고 해서 사인해가지고 자기가 스타고 우리 여사님은 팬입니까? 이런 그 격에 맞지 않는 이것은 외교적으로 조용한 애교고 부드러운 애교로서는 저는 좋아요. 그러나 그런 격에 맞는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도 좀 생각해야죠. 저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살짝 화가 나셨어요. 이 의원님 짧게. 네, 굴욕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중 정상회담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2012년 11월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에 해마다 신년 외교 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왔고 그 한 해 동안의 외교의 방향이라든지 외교 현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었고요.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중국의 의욕이 굉장히 넘쳤다고 생각합니다.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했었고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한중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적절하게 분위기를 잘 맞춘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어제 골룡포하고 기린을 예측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골룡포가 왜 나온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나는데
트럼프는 금관을 받긴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골롱표를 준다는 것은 그 아마 더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만들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골롱표를 줬다는 건 그만큼 또 황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갔을 거고 중국도 부담스러워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닌가. 기린은 중국에서 워낙 기본적인 성스럽고 네. 또 기본적으로 이제 좋은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당연히 기린이 맞는 거고 지금 이게 이제 굴욕이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부분이나 봤을 때 사실 뭐 앞에 우리 이정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전략적 모성이란 말보다는 유연성이란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 유연성을 이제 전체적인 틀을 이제 이번에 정상회담은 관통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번에 그 김혜경 여사께서 뭐 팬이라고 했던 부분들 사실 폭력 위원 나이가 훨씬 더 많으시죠. 그만 그렇죠. 많고 선배로서 그 다음에 똑같은 음악이라는 공통점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 관심사 측면에서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일 수도 있고 또 오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샤오미 같은 것도 아까 그런 부분에서 분위기를 더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또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 의원님 짧게. 네. 네. 저는 샤오미로 사진을 찍을 게 아니라 우리 삼성폰으로 찍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탑으로 달리고 있고 그런데 샤오미를 대한민국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삼성폰으로 찍어야죠. 네. 이거는 이 의원님 얘기 네.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쪽에서 준 거에 대해서 화답하는 그런 액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펑리위안에게 선물한 것들을 보면 K-뷰티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상품들 아니겠습니까? 화장품과 관련해서도 지난 11월에 또 선물을 한 바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균형 감각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삼성 왜 샤오미 폰을 대통령이 지금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비춰주는 역할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삼성폰으로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끔 대통령께서 해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을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외교적 매너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 더 진행하면 싸우실까봐 요 정도 선에서 끊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왜 샤오미야 삼성이 낫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이 부분은 국민들의 판단에 좀 맡기고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 아직 중국에 있죠. 중국에서도 오늘 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일정 좀 같이 볼까요? 네. 오늘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을 만납니다. 서열 3위죠. 그리고 리창 총리를 또 만나요. 여기 서열 2위죠. 서열 1위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1위, 2위, 3위를 다 이번 순방 때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하이로 이동을 해서 이 상하이 당서기의 만찬까지 하고 그리고 내일 7일 이 귀국할 예정이다라는 건데 오늘 만남에서도 상당히 많은 물밑 얘기들이 좀 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내일 좀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까요?